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요즘 매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감염 환자 수에 걱정이 많으시죠? 거기다 믿었던 코로나 백신도 효과가 다 떨어지는지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비율이 현재 60%를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2022년 10월에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급격히 떨어진다는 보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이외에 완료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11월 초부터 시행한 위드 코로나가 과연 적절한 조치였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이의 간격을 4개월에서 5개월 했다가 지금은 3개월로 단축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업상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는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진료받는 환자분들에게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하이자, 그리고 부스터샷인 3차는 다시 하이자 백신을 12월 4일에 접종했습니다. 3차 접종을 할 때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 주사기 이상의 바늘이 굵은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주사를 놓았는데 그 말을 들어서인지 주사 맞고 나서 이전 접종 때보다 어깨 통증이 심했습니다. 이후 다음날에 하루 종일 온몸에 힘이 없고 전신 근육통 증상이 있었고 이 증상은 며칠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잘 되는지 궁금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를 검사해 봤는데 양성이면서 5.18로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방 접종에서 부스터샷이라는 개념은 이번 코로나 예방 접종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다들 어렸을 때 부스터샷이라는 예방 접종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너무 어릴 때라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비형 간염 예방 접종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 1차 접종을 하고 이후 1개월 뒤에 2차, 그리고 5개월 뒤에 3차 부스터샷 접종을 하여 비형 간염 바이러스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체를 만듭니다. 한 번이 아닌 3번의 예방 접종을 통해서 바이러스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체 기능을 상승시키고 이 효과를 오래 유지하도록 합니다. 코로나 부스터샷을 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10월에 미국에서 발표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돌파 감염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군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 대략 50% 정도는 보호기능이 남아있지만 얀센 백신을 접종한 군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는 능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접종해도 된다고 좋아했던 얀센 백신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1회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 이후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도 돌파 감염의 수가 늘어나자 7월 20일에 처음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예방접종을 시행하고도 돌파 감염의 위험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의학저널의 가장 유명한 논문에서 코로나 하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한 연구 또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차 코로나 예방접종까지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5개월 뒤에 부스터샷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효과가 월등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도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9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차 백신까지 완료한 고위험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 백신 접종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3차 부스터 접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최근 델타 변이 감염과 특히 위드 코로나가 접은 상황에서 돌파 감염 수가 늘어나면서 이 기간을 3개월로 줄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스터샷은 그래도 효과가 입증된 하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 이후에 급증한 코로나 환자분들의 숫자를 고려할 때 부스터샷 접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부스터샷을 몇 개월마다 계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며 추후 계속적인 임상 데이터의 축적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부스터 접종을 하면 이러한 항체는 다시 처음 접종 때의 100%가 되는 것이 아닌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로 될 것이며, 그렇다면 수개월이 지나도 항체 기능은 100% 이상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부스터샷을 맞는 시기가 마지막 접종 후 3개월의 시점이라면 이후로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면 아마도 현재 기준처럼 몇 달 간격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제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특히 코로나 백신 패스 의무적인 시설에 오락실을 빠지면서 학원을 집어넣어 학생들에게 코로나 예방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일부의 분들은 코로나 백신의 짧은 개방 기간을 볼 때 과연 안전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고, 특히 긴 기간을 관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암 유무, 유전자 변이 등을 걱정하십니다. 저도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2년 만에 500만 명이 넘게 사망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보다는 제게 진료받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둘째 아이의 유치원에 제출할 사진을 정리하는데, 집에서 찍은 사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진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니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무쪼록 요즘 상황을 보면 정말 암울하고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